정치구단, 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하는데요. 어제 아주 뜨거웠던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늘은 박스타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오늘 어제부터 예. 오늘 아침까지 신문, 네. 모든 방송, 네. 유튜브에 예. 박지원 목소리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제 정말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박장대소하고 그리고 아주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의표를 찌르시고 굉장히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아이고 뭐 제가 후배들이 있으니까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 원내대표단에서 저보다 좌장으로 네. 1번 타자로 나가서 치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아니 예. 나는 외교안보 그쪽 전문이니까 만약 한다 하면은 거기를 하겠다. 네. 절대 안 된대요 정치하라고.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밀어낸 겁니까? 박성준 수석. 예. 명령을 복종해야죠.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사실상 의원님께서 먼저 신청한 게 아니라 당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1번 타자 박지원 선수 이렇게 내보낸 거네요. 글쎄 그런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지만은 네. 시발도 그렇지만은 저로서는 또 후배들이 잘 해야지 제가 치고 나가니까 어제 그 다음 질문하신 분들도 잘했는데 네. 거의 묻혀버리고 네. 재판이 되니까 미안하죠 뭐. 아유 겸손까지. 사실 우리가 항상 네. 민주당 의원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항상 먼저 발언을 해야만이 언론에 반영되고 치고 나갈 수 있잖아요. 저는 항상 맨 나중에 합니다. 항상. 예. 왜냐하면은 그래도 후배들이 해야죠. 네. 어제 서영교 의원이 잘했어요. 예, 어제 서영교 의원도 되게 잘했어요. 네, 오빠 검사. 네. 그래서 아주 잘해요 서영교 의원. 어제 우리 법사위원들이 잘한다니까요. 법사위원들. 예. 그 전반적으로 한덕수 총리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김영삼 정부에서 실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 경기 서울대 하버드 PhD 하신 분인데 통상교섭본부장을 했어요. 네. 차관.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초에 영국을 함께 갔는데 아주 인상적으로 일을 잘하더라고요. 저분은 공보수석을 해도 잘할 정도로 아주 브리핑도 잘하고 눈여겨봤죠. 참 좋다 했는데 OECD 대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와대 수석 팀을 짜면서 전화를 해서 좀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하자 했더니 쾌히 승낙해서 함께 근무했죠. 네. 그런데 이 개방주의자고 역시 통상 전문가라 경제 전문가라 그때 당시 스크린 쿼타제가 굉장히 핫 이슈였어요. 네. 그 미국에서 영화를 일정일 이상 미국 영화를 맞습니다. 개봉해라. 네. 이런 게 압력이 있었는데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는 개방해야 된다. 네. 스크린 쿼타를 받아들이자. 예. 그래야 우리가 통상이 된다. 저는 뭐 심지어 산자부 장관은 그때는 상공부 장관이라겠죠. 장관은 미국 차를 타라. 그러니까요. 네, 이런 개방주의자였는데 제가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으로 오니까 영화계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덕수 수석은 계속 스크린 쿼타를 받아들이자는 찬성파고 저는 반대파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저한테 장관님은 수석할 때 예. 그렇게 찬성을 하더니 문체부 장관 가서는 왜 그렇게 반대하십니까? 하고 저한테 항의를 하고 소신이 뚜렷한 분이에요. 네.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형편없게 그런 한 총리 네. 또 그 사모님하고도
제 아내하고도 같은 예. 근무를 했으니까 제 아내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쭉 만나오는 사이예요. 지금도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때 수석하신 분들하고 만나요. 네. 지금도 지지난주에 해남에 초대해서 해남에서 놀다 갔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 김진표 의장 네. 이 두 분은 원체 많이 출세를 해가지고 안 오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대통령 김건희 저작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영부남 얘기가 나온다. 물론 이제 한덕수 총리 동의는 안 했지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은요. 먼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이재명 아니에요. 한동훈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고 김건희 여사예요. 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예. 칼럼 보세요. 그러니까요. 내조라는 네. 제목으로 이건 아니다. 속된 말로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그러면서 사과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김대중 칼럼에 깜짝 놀란 게 네.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되리라 하지만은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김대중 칼럼은 뭐 일부에서는 비난도 하지만은 네. 역시 그분이 한번 글을 쓰면은 요동을 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세요. 아무튼 영부인이 네. 잘하셔야 돼요. 아니 그거 무슨 대통령이 개원식에는 안 나오고 우원식이 개원식 하는데 안 나와. 우원식이 개원식 하는데 안 나와. 아 그리고 네.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식사하면서 또 생일이면 케이크 자를 수 있어요. 네. 아, 국민 정서 감정을 생각해야지 대통령실 그 바보 참모들이 그런 사진을 공개를 하니까 난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잘못하지만은 예. 대통령실 비서들은 하나같이 왜 저 정도 하냐. 예. 아,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가 예. 나를 대통령 그렇게 불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차기 대통령 대통령이구나. 되는구나. 그렇게도 생각했지만 이제 실수로 불렀겠죠. 예. 그러면서 박지원 비서실장 공보수석 역대 이렇게 잘한 사람 있냐? 예. 그렇게 잘하면은 예. 내가 가서 개혁할 테니까 데려다 써라. 데려다 써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라. 예. 했더니 하겠다고. 예. 그래서 오늘 아침 CBS 김현정 뉴스쇼에 나온 네. 장성철 예. 또 누구더라 아무튼 두 예. 분이 나와서 예. 박원석 예. 나와서 어제 얘기를 그 장성철 씨가 예.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총리가 될 것 같다. 박지원 총리설. 예. 그런데 예. 이게 알아야 돼요. 저도 안 가지만 네. 민주당에서 배신하고 전향할 사람을 민주당 진보 192석의 국회의원들이 인준해 주겠느냐. 네. 그러니까 전향자는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한간에 또 대통령실에서 뭐 총리 후보 찾으러 다닌다라는 소문이 지난주 말부터 좀 돌기 시작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예. 한덕수 총리가 5년 갈 거예요. 한덕수 총리 5년 한다. 예. 예.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처음이니까 인준을 해줬지만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했을 때 임명은 하더라도 인준의 권한은 우리 192석의 진보 야당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지간한 사람이 되겠느냐. 특히 민주당에서 전향에 간 박지원 같은 사람을 임명하면은 여지없이 떨어진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진석 비서실장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 꿈도 꾸지 마라. 네. 저도 꿈도 안 꾸는데 장성철 동지
후배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예전 같으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뭐 가짜 뉴스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특별하게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향해서 제일 중재위 고소 잘하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청와대로 데려가면 대통령실로 데려가면 사사건건 다 어제도 한 건 했대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도 평화방송에서 한 건 걸려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요. 예. 그게 기소를 해버리면은 변호사비 돈이 들고 재판정에 나가면은 밤낮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니까 아주 귀찮은데 어떻게 됐든 그 문제는 현역 국회의원 두 사람이 보았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5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다 있다고 하면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말썽되면은 못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김영선 의원을 보내면은 이거 뭐 입막음 하려고 보냈다. 어떻게 됐든 구설이 오른 거예요. 난 김영선 의원하고도 잘 알지만은 관운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못할 거예요. 하면은 보은이다. 입막음 할 거다. 그런데 이 5사람이 또 현역 의원이 2사람 보았다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밝혀지지. 밝혀진다. 그래서 저는 이 김건희 여사가 선거 개입을 했고 국정 개입을 했고 이 총체적 국정농단이다. 이 문제를 법무부 장관한테 했더니 일부 보도만 보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시민단체나 혹은 야당에서 고발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습관적으로 문자를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보내가지고 말썽이 되고 목사님 최재형 목사님하고도 새벽에 그렇게 새벽 서너 시 길게 통화를 했더니 최재형 목사님이 법사위 나와서 뭐 남편 어쩌고 있어. 그런 소리는 하지 마. 그 우리가 실수를 하면 큰일이에요. 그런 관계로 뭐 넘어가면 큰일이어서 내가 막았는데 최재형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됐든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마는 김건희 특검에 포함시키자 이렇게 해서 본회의로 올라갈 겁니다. 이 공천 개입 의혹도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이 돼서 본회의로 올라갈 거다. 어제 일소위에서는 이게 통과가 됐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김복형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거든요. 그 지금 나 사전에 이해 못 가고 아이고야. 취재 편의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십니다. 아니요, 훌륭한 게 아니라 저 이러다가 정청래 위원장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잘려요. 우리 김승원 간사가 저 다른 데로 가세요 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참 문제인데 어떻게 됐든 여러분 박지원 의원님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이제 오늘 법사위가 열리니까 거기에서 아마 통과시킬 거예요.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렇죠.